안녕하세요. 공대여신입니다. 지난번에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변화와 그 다음에 삼성이 파운드리를 강화한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 생태계가 변하고 삼성 파운드리가 강화되면은 그에 대한 수혜주 혹은 어떤 영역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팹리스 업체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팹리스라는 거는 패브리케이션, 생산을 한다는 게 없다. 그래서 생산을 하지 않는 반도체 회사. 그럼 어떤 걸까요? 생산까지 안 가는 회사들이겠죠. 반도체 자체의 생산은 공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위탁 생산, 파운드리라고 하는 큰 공장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회사가 분리가 되면 그 생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설계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옷을 맞출 때도 OEM이나 이런 데다가 맡기기 전에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 쓰고자 하는 반도체의 목적과 그 사양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을 팹리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팹리스 업체들이 외주를 넣고 그 다음에 그 나오는 제품들로 각각의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제품들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납품을 하는 형태의 반도체 회사가 되겠죠. 그동안에 한국의 반도체는 우리가 반도체 생산, 반도체 회사 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고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할 정도로 종합 반도체 업체의 주도였어요. 디자인도, 계획도 본인들이 세우고 디자인도 본인들이 하고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가격이나 물론 마케팅까지도 다 하는. 그런데 그와 대조적인 그 반도체 사업을 펼쳤던 게 대만이죠. 대만 같은 경우는 TSMC라는 굴지의 파운드리 회사, 생산만 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반도체 생산 단계에 따라 다양한 그 작은 업체들이 존재하고 이 생태계를 좀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파운드리를 강화를 하려고 한다면 TSMC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생태계가.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팹리스는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편이 아니에요. 글로벌 팹리스 이제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삼성이 그런 걸 전담으로 하는 업체라든가 그렇게 계산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상태에서 지금 팹리스 그 설계만 하는 건 한국은 일본 기타에 묶여가지고 1% 정도로 지금 시장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에서도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한국에서도 절대적인 크기를 차지하고 있다는 실리콘웍스가 지금 19위인데 뭐 1, 2, 3위랑은 지금 비교도 안 되는 크기인 거죠. 중국의 지금 하이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게 2018년도 자료라서 좀 링킹이 나오긴 하지만 하여튼간 중국에 있는 그 업체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조하다는 거예요. 개개별의 반도체 회사, 팹리스 회사들의 그런 영업 실적을 보면 좀 더 심각합니다. 한국의 팹리스 업체들이 한 150개 정도 있고 그 중에 한 25개 정도가 상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업체들이 얼추 상장 회사의 대부분들인데 지금 뭐 영업이익이 적자들도 많고요. 그 흑자를 내더라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중국이나 이런 데 시장에 보면은 영향도 많이 받고, 국내에서 아무리 파운더리 시스템이 좋다 하더라도 반도체 생태계가 유지가 되려면은 성장이 꼭 필요한 분야예요. 근데 그런 분야라는 거를 다행히도 정부도 인지를 하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자 이 시스템 반도체 그 전략을 19년도 4월 30일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속 발표로, 그러니까 후속 지원 내용으로 팹리스 성장, 그러니까 팹리스에 포커스를 맞춘 성장 지원 발표도 2020년 1월 8월에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쪽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 성장 목표 보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목표는 아마도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 그 다음에 DB 하이텍의 이제 목표일 테고요. 예, 이것들은 주요 파운드리 업체들이 잘 이끌어 갈 겁니다. 훨씬 도움이 많이 필요한 팹리스 자체는 지금 처음 얘기 나왔던 2018년도가 1.6%였는데 지금 기준으로도 3%가 안 되죠. 그걸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아까 열악한 회사들에서 많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만 잘 되면은 수혜를 크게 볼 업체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팹리스는 어느 분야가 강하게 나올까? 지금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 삼성이 제일 크게 외치고 나가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가장 딸리고 반도체 수요가 가장 큰 분야가 바로 이 자동차 분야예요. 자동차 반도체가 전기 자동차가 됐든 자율주행이 됐든 지금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에 더군다나 뭐 불 한 번 나면은,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에 불 한 번 나면은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시장 휘청거릴 정도로. 그렇다면은 한국의 팹리스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르거나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자동차용 반도체 쪽이 아닐까. 지금 자동차 업계들은 테슬라나 이런 업체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일본 아니면 유럽인데, 그 두 회사들이 파운드리에 강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국가를 위해 가지고 힘을 쏟으려고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팹리스 업체 아까 한 20 몇 개를 제가 좀 그룹을 지어봤어요. 왜냐면은 같은 팹리스 업체라고 모든 분야에 다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전문 분야가 따로 있고, 그 전문 분야 안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고, 물론 국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자동차 반도체의 전문성과 필요성, 그 다음에 영역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고 자본이 몰릴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가겠습니다만, 지금 5G 이런 걸 전문했던 거는 제주반도체나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가 그런 실적이 있고요.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는 일명 손떨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 등 캡처에다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반도체 특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IA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약간씩은 다르긴 하지만 오래전부터 자동차 반도체 사업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적자를 다 이기고 흑자로 돌아선 이 IA랑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제가 퀀텀 리서치 카페에도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 주소 여기 나갈 거니까요.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회사들인지. 그다음에 어버브 반도체도 뭐 MCU를 전문으로 하는데, 이쪽 역은 차량용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서로 연합하거나 진출할 수 있어요. 자기 분야에 따라. 왜냐면은 그 자율주행이나 통신 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이제 필요로 하고, 자동차에서도 이제 실시간 그 영상 이미지를 해석해가지고 자율주행에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가 복잡해지면은 이쪽은 이제 통합이 될 수도 있고 서로 이제 응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안 시스템이나 MCU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무조건 무슨 반도체가 뜬다, 무슨 팹리스가 뜬다 이래가지고 아무거나 다 올라갈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디자인 파트너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도 되게 유명한 회사죠. 이 회사는 IP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체 설계가 아니라 반도체 내 일부 설계 패턴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쓰기 편하게 모듈을 가지고 있어서 설계하는 데가 여기에 디자인을 갖다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반도체 전체 부품에서도 일부 부분만 그 전문으로 개발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리콘웍스, 이거 LG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 전문으로 한 업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팹리스 업체죠. 이번에 LX 그룹이 새로 출범하는데도 LX 홀딩스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팹리스 업체들이 그렇게 경영적인 면에서 상황이 좋거나 한 것도 아니고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 아니었다 보니까 반도체 업체로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하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뉴스에 가끔 나올 거예요. 상장 폐지 위기도 나올 거고, 여기 있는 업체들 중에서도 없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만큼 팹리스 업체들은 꼭 잘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굳이 언급을 했어요. 여기 있는 그러니까 업체들 중에서 제가 깃발을 마크를 하고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업체들이 있죠. 제주반도체, 유니퀘스트, 동훈하나텍, IA, 텔레칩스, 어버브 반도체, 한컴위드, AD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 실리콘웍스. 이 업체들은 지금 여기 있는 업체들 중에서 시가총액 1,000억 이상이고 전년도에 수익을 낸, 영업이익이 흑자인 업체입니다. 1,000억의 흑자면은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게까지 높은 기준이 아닌데, 현재 팹리스 업체들은 그거를 통과를 하는 업체들조차도 이렇게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상장을 하지 못한 100개가 넘어가는 회사들 중에서 물론 좋은 회사들도 있겠지만 그 상장 요건이 안 되는 회사들이 더 많을 거고요. 그리고 텔레칩스는 일단 작년은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 확실하게 흑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커서 저 이렇게 마크를 해놨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더 괜찮은 회사들이나 이런 게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아직은 딱 이거다라고 안전하게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팹리스 업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반드시 종목 공부 깊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셨을 때 투자를 하시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이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종목에 대해서 선정이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좀 더 깊이 문의를 하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희 항상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 동영상 설명하는데 저희 페이지가 있거든요. 랜딩 페이지. 거기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